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이틀째 20만 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정부는 감소세에 접어들었다면서 자가격리 단축 및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해서 접종 계획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자세한 상황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수요일이면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날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만 명대 유지를 하고 있고요. 11주 만에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아래로 내려온 이런 상황입니다. 네, 교수님 보시기에 뚜렷한 감소세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감소 추세는 확실하죠. 우리가 주말 효과가 없어지는 수요일, 목요일 항상 최고치가 나왔었는데요. 예. 예, 오늘 수요일인데 전일에 비해서는 2만 명 늘었지만 실제로 뭐 그렇게 대폭 늘어난 것도 아니고요. 예. 이 증가 폭으로 봐도 이거는 아주 적은 숫자이죠. 일반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일주일 정도 평균을 내보면 추세를 알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오늘 0시 기준으로 지난 일주간을 보면 25만 4,158명입니다. 25만 명대거든요. 근데 최고치가 언제냐면 3월 17일 62만 명 나왔을 때가 한 주에 하루 평균이 40만 명 정도 됐어요. 예. 그 이후로 아주 꼬박꼬박 5만 명씩 정확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만 명까지 내려갔고 앞으로 더 내려갈 것으로는 보이는데 네. 이 감소 추세는 분명히 확연히 나타나는 것으로는 보입니다. 예, 지금 일일 확진자의 감소세로 봤을 때 더 눈여겨봐야 될 게 위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 수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안심하기 이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하루 만에 사망자도 162명 늘었는데 언제쯤 감소세로 전환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위중증 환자는 상당히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는 뭐 60%가 넘기는 하지만 그 위중증 환자, 중환자실 가동률이 그런 것이고요. 위중증 환자의 발생은 감소 추세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는데 예. 다만 사망자 수는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에 2,178명, 하루 311명이 사망을 했어요. 예. 근데 그 전주에는 2,424명, 하루 346명이 사망했거든요.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346명에서 311명으로 줄어들긴 했는데 지난 2주일 동안만 해도 4,602명이 돌아가셨어요. 예. 뭐 3월부터 시작하면 뭐 거의 9,000명이 넘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사망자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지는 않고 지금도 과연 이것이 정점에서 줄어들고 있는가 하는 것이 좀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중증 환자는 어느 정도 안정세이긴 한데 예. 사망자 수는 좀 더 완만하게 감소되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 지금 이미 확진자의 수의 정점이 지난 지 3주 정도 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중증 사망자 수도 분명히 감소 추세는 갈 것으로 보이는데 예. 좀 더디게 가는 것이 지금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하루 300명대 사망자, 뭐 피해가 굉장히 큰데, 자, 사망자가 이렇게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야말로 전국적으로 화장 시설이 좀 부족해진 이런 상황입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놨는데요. 주로 이제 화장 시설 인건비를 지원하거나 안치 냉장고 설치 예산 지원을 확대하겠다, 인건비나 이제 예산을 확대하겠다 이런 방침이 나왔는데 실효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분명히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예. 이것도 뭐 단기간에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1년에 사망하시는 분들을 통계를 내보면 대략 30만 명 정도입니다. 네. 하루 평균 800명. 주로 동절기엔 더 많이 돌아가시고 하절기엔 좀 덜 돌아가시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 코로나로 300명 정도 지금 사망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합치면 한 1,100명 정도 사망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화장장애 여력이 1,200명이 넘는데도 더 사망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초과 사망률이 높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이게 아마 3, 4월 지나면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는 보입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사망자는 굉장히 많다. 뭐 지금 그런 일시적인 조치들을 가지고서 사실 화장장의 시간만 늘려도 상당히 많은 화장 건수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저온 시설이라든지 안치실 같은 것들을 보강하고 인건비를 보강한다면 단기간에 충분히 아마 감당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그것이 다 이루어지질 않아서 네. 부족 현상은 남아 있는 것으로는 보입니다. 네, 지금 이 사망자가 늘고 있다 보니까 장례업계에서도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 접촉 감염이 우려된다. 보이콧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시신 접촉으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뭐 이론적으로 봤을 때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뭐 거의 0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일단 코로나19라는 감염이라는 것은 비말 감염이거든요. 예. 근데 돌아가신 분의 시신에는 사실은 호흡이 없기 때문에 새로 발생하는 비말은 분명히 없을 것이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남았던 그 분비물들은 남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손소독제 같은 걸로 소독을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보호 장비들, KF 마스크라든지 일회용 장갑이라든지 일회용 가운 같은 것들을 보호구를 착용하시면은 실제 염습하는 과정 등에서 접촉에 의해서 감염될 가능성은 뭐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정부는 가을과 겨울철 재유행 이걸 지금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백신 접종 계획도 지금부터 검토 중이다 얘기했는데 지금 이 접종은 지금 이루어지는 4차 접종 말고 가을, 겨울에 유행할 것을 대비한 별도의 접종 계획을 지금 준비한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 그렇지는 보입니다. 않습니까? 예, 지금 파이저나 모더나의 구매한 예. 것들이 뭐 1억 한 4천 명만 분 이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새로운 개량 백신이 개발된다면은 바꿀 수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아직까지 개발된 적이 없죠. 오미크론의 그 개량형 백신도 아직까지 상용화된 적이 없고 예.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 오미크론의 개량 백신을 만든다고 해도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인구의 뭐 30% 정도가 거의 감염이 돼서 자연 면역력을 얻었고 우리 인구의 86.7%가 2차 접종까지 받은 상황에서 예. 이 오미크론 개량 백신의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개량 백신을 만든다면은 사실은 범용 코로나 백신, 이거 팬 코로나 백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변이에도 다 듣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면 정부 들을 수 있는 이런 백신들을 예.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올 가을 겨울까지 이것이 가능할지 이것은 불확실하기는 합니다. 예. 예. 하지만 이런 백신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가 있고요. 예.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지금 백신은 우한 바이러스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감염 예방 효과는 거의 없고 위중증 예방 효과가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새로 4차 접종까지 맞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면역력을 가지신 분들은 권고되지 않을 수 있고요. 예. 고위험군인 경우에 있어서는 6, 7개월 지나게 되면 감염이 되고 항체가 또 부족함으로 해서 위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없지 않아서 4차 접종까지 돼야 되겠지만 그것은 사실은 일부에 불과할 수가 있죠. 예. 지금 여행객들도 늘고 있고 또 정부가 국제선 운항 증편하겠다 이런 발표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하늘길이 열리게 되면 지금 감소세가 다시 반전될 가능성이나 재확산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지금 오늘 결과만 보시더라도 최근에 뭐 10명, 20명 그렇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우리나라에서 지금 발생하는 것이 뭐 거의 25만 명에서 30만 명대인데 해외에서 들어오는 감염자는 상당히 제한적이거든요.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48시간 이내에 음성 확인서를 갖고 있어야 탑승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해외에 이것을 폐지한 나라들도 여러 나라 되거든요. 그럼 예.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아마 이것도 그렇게 오래까지 유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 감염자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였습니다. 지난 몇 주간 예. 동안은. 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을 걱정할 것은 필요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해외에서 그럼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죠. 이런 네. 변이 바이러스들의 어떤 모니터링 네.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실제로 해외 여행객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뭐 전 세계적으로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오미크론이 대유행이 끝나가게 되면은 실제로 들어오는 확진자 감염자라는 건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예. 변이 바이러스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이 앞으로 코로나 이 정부의 어떤 변수가 될지 또 관심인데 근데 지금 뭐 스텔스 오미크론이 지금 우세종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다른 변이들이 나오고 있어요. X2 변이, XJ 변이. 뭐 변이 등장할 때마다 놀랍기도 한데 한편으로 좀 이제 둔감해지는 것도 같은데요. 이 변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X라는 것은 사실은 BA1을 뜻하는 것이고요. E라든지 J는 BA2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두 가지 바이러스가 재조합이 돼서 섞인 상황인데요. 이 상황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더 잘 만들어질 수 있는 변이주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예. 두 개의 바이러스가 같이 유행하는 과정 중에서 한 환자의 몸 안에서 두 개의 바이러스가 같이 감염되었을 때는 두 개의 재조합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네. 결국은 스텔스 오미크론이나 BA1 이 두 개의 조합이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X2라는 이 변이주는 스텔스 오미크론보다도 약 10% 정도 전파력이 더 강하다는 연구의 데이터 같은 것들이 있어서 예. 이것들이 더 확산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BA1, BA2가 같이 유행하면서 피크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예. 그래서 설사 X2라는 이 바이러스가 많이 늘어나서 뭐 거의 우세종이 된다 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영국 같은 경우 1월 19일 날 첫 환자가 발생했는데 이미 한 1%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일수록 우세종이 될 가능성은 높아지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면역력을 얻은 상황에서는 뭐 치명률이라든지 면역 회피력이 그다지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예.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네. 봅니다. 예.
방역 당국이 또 이달 중에는 새로운 방역 의료 체계 포괄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우선 방역 당국에서 얘기한 것이 이번 2주 지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 없애겠다. 다만 실내 마스크 정도를 남겨두겠다는 네. 것이죠. 그러면 실내 마스크는 어떻게 되느냐? 집회라든지 뭐 시위 같은 데는 저는 쓰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예. 고령층이라든지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의 방어를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것으로 권고하는 것 정도가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외에 확진자 아마 자가격리는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이제 7일에서 5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네. 좀 더 지나가게 되면은 그 의무가 아니라 권고로 가는 예.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의료 체제에 있어서는 그 확진자의 일반 의료 체제의 일상 의료의 복귀, 즉 확진자라 할지라도 일반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또 지금은 팍스로비드나 라게브리오 같은 것이 물량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22만 명 정도 더 들어오면 일단은 어느 정도 숨통은 트일 것으로 보이고 더 많이 확보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처방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요양병원, 요양시설 같은 데에서의 이 고위험군들의 방역, 즉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고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바로 치료할 수 있는 이 체제가 많이 모자라서 사망률이 높았거든요. 예. 그 의료 체제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여쭤볼 텐데요. 중국에서 코로나19 감염원으로 한국산 의류를 지목을 했는데 이 근거가 있는 겁니까? 뭐 근거가 제로는 아니겠죠. 이런 의류에 붙어 있다든지 표면에 붙어 있는 바이러스가 감염될 가능성은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실제로 한국에서 중국까지 보내는 동안에 뭐 비행기를 보낸다고 해도 하루 만에 소비자한테 도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렇게 며칠간의 기간이 지났을 때는 감염성 바이러스가 불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그 적은 바이러스의 양으로 해서 호흡기로 들어와서 이 바이러스가 감염될 가능성은 뭐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중국의 정치 당국의 명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